그러면은 이범찬 기자는 왜 나름 재밌어 보이고 의미도 있고 자기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이 기자에서 대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과장이 됐을까? 저는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느라고 저한테 한마디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기수 학생? 네. 오늘 그 무역이랑 언론 두 개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을 텐데 솔직히 무역이랑 언론 중에 뭐가 더 궁금해요? 언론이요. 저도 그래서 언론만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일찍 시작해서 하는 만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문 닫을까요? 문 닫아도 되죠? 네. 자, 저는 이범찬 기자네. 저는 이범찬이고요. 여기 입이 또 붙어버렸네. 오늘 이범찬 기자는 어쩌다 이 과장이 됐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로 탐색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제가 느꼈던 기자 생활에 대해서, 또 기자를 왜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올해 90년생 30살이고요. 북경대학교 광화관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6살 때 중국에 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로컬만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현재는 대련 유스트 실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대련 유스트 실업은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 네. 낙하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2016년부터 18년 4월까지 1년 7개월 정도 채널의 방송 기자로 일했습니다. 이 왼쪽부터 이제 열심히 지금 곡괭이질하고 있는 게 저예요. 빙벽 등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라이딩인데, 예, 아무튼 거의 비행기 같은 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승엽 선수 은퇴 경기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저는 참고로 뭐 국가대표 선수 다 만나봤고요. 뭐 손흥민, 기성용 선수 다 만나봤고, 국제적으로는 데이비드 베컴 선수도 만나봤고, 또 네이버에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마 이범찬 기자라고 쳐보셔도 제 이름으로 있는 기사들이, 제가 비록 퇴사를 했지만 기사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기사들이 영상과 함께 남아 있을 거고요. 이거가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지금 보여드릴 기사가 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거의 100만 가까이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퇴사하기 전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네. 독일 공격수의 슈팅이 골문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예요. 세계 정상급 골키퍼인 진짜요? 날려봤지만 늦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2024년 공인구 셀스타스타입니다. 공인구의 성능이 어떤지 대학 선수들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드업이 화제가 된 거예요. 같은 그 도시에서 유튜브에서. 떨어뜨렸을 때 뛰어오른 겁니다. 공의 속도나 공의 움직임이 신태용 감독 아들이더라고요. 이 기사가 탄생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가 다 보여요. 왜냐면은 만들어 봤기 때문에. 공을 섭외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디서 이걸 테스트해 볼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프로 축구 선수가 있을 거고 대학 축구 선수가 있을 텐데 어디가 좀 더 다루기 쉬울까를 고민하겠죠, 기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이 탄성을 표현할 것인가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루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막 연구소에 맡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자. 첫 번째로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고프로라고 하죠. 고프로를 체스트 밴드를 통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키퍼 입장에서 공이 얼마나 튀는지를 보여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들고 허접하지만 이렇게 해서 얼마 많이 튀는지 보여주자. 근데 많이 튀어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안도했는데 이렇게 튀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드업이라고 그래요. 스탠드업이 뭐냐면 기사 중간에 기자가 이렇게 한 번씩 등장을 해요. 막 나레이션만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화염이 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자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스탠드업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스탠드업을 고민해야 돼요. 스탠드업은 온전히 기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로 저 좀 나댄 거죠. 이때 회사 그만두기 직전이어서. 그래서 그래 이렇게 평소에 하는 스태핑이 있으니까 좀 더 좋아하고 스태핑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탄력 딱 보여줬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기사에서 스탠드업이 너무 튀지도 않고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냥 잘 묻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탠드업을 많이 고민한 기자였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저 자신 자체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내가 기자라는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TV에 나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범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한 기자는 아니었어요. 나름의 목적성을 갖고서 기자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건 현재 제 일하는 모습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현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인이 되고자 하는 게 큰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할 때 27살 때 이제 저희 취직의 선택의 시간이 딱 왔어요. 대기업을 갈 수도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겠죠.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고시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유일한 기준은 어떻게 하면은 내 재능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을까가 제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뭐였냐면 내 재능을 잘 꽃피울 수 있는 일이면 그 일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재밌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완벽히 틀렸다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자가 된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저는 방송 기자를 통해서 내가 TV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는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쓰고 싶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서 기자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이제 기자에 대해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기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발제라고 해서 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자리에 딱 앉아요. 선배 안녕하세요. 앉아요. 그러면서 그래 공찬아 잘 왔니? 그 다음에 회의하러 가자. 다 같이 회의실로 옮겨요. 회의실에 앉아서 보통 한 팀당 한 많으면 7, 8명이 있는데 앉아서 그래 야 공찬 니부터 오늘 뭐 할 거냐? 이래요. 오늘 뭐 취재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기자의 숙명이에요. 매일마다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뭘 취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취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손흥민이 2골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그러면 이제 축구 입장에서 장땡인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저 오늘 손흥민 2골 넣은 거 기사하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날 아무것도 없어. 손흥민도 잘 못했고 류현진도 못했어. 그럼 기사 쓸 게 없어. 못한 걸 쓸 수는 없어. 그럴 때 이제 아까처럼 길거리 운동 같은 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좀 길거리 운동이 좀 유명한데 좀 인기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 되나? 그거 인기 있나? 그거 TV로 굳이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이 오겠죠? 그런 걸 다 받아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발제라는 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디어 제시가. 그래서 OK가 됐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처럼 맨몸 운동이 OK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보통 그날 오전에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가 끝이냐면 저녁 7시에 방송 나가기 전까지 내가 오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데드라인이죠. 근데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연락을 먼저 해요. 먼저 맨몸 운동 동호회가 어디가 있을까? 구글링을 해보고 네이버를 쳐보고 인터넷의 기자인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케이를 해요. 재밌잖아요. 이 오케이를 해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촬영이라고 돼 있죠. 기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촬영팀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촬영팀과 함께 취재를 하러 가요. 취재를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뭐 밑통 벗으라 그러고 팔씨름하고 뭐 자리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제가 원했던 상상했던 이렇게 이 정도면은 오늘 분량 나왔다 할 때까지 그분이랑 하고 밥까지 먹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회사로.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시작 멘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철봉 위에서 뭐 화려한 공중제비를 돕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찍어온 화면 영상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기자는 글이랑 영상이랑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해야 돼요. 이 편집은 내가 하느냐? 아니에요. 다행히도 편집 기자가 계세요. 그래서 편집실에 가가지고 보통 다 선배거든요. 선배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맨몸 운동 이거 좀 하러 왔는데요. 그래 앉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가 몇 개가 있고 같이 앉아서 선배 여기는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요. 여기는 4분할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좀 더 음악을 넣어주시고요. 음악도 좀 별론데 바꿔주시고요. 이걸 공존하네. 후배니까 이렇게 이제 잘 말해줘서 여기서 비로소 마지막 편집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녁 6시 전에 나와야겠죠? 7시에 방송이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방송하기 5분 전에 끝날 때가 있어요, 편집이. 그럼 진짜 대박인 거죠. 진짜 완전 똥줄 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7시 시작이 돼가지고 내 거가 나오고 나면 나는 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집에 가냐?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집에 가면은 내가 내일 뭐 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도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발제를.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내일 손흥민이 골을 넣어주면 괜찮은데 만약 내일 또 뭐 없으면 어떡해? 사실 내일 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뭘 쓸지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자들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관계 안에서 정보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취재원 관리입니다. 언론 홍보 담당자랑 밥을 먹는다든지 요새 뭐 어때요? 대표팀 분위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사회부 같은 경우는 뭐 경찰 아저씨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기자의 되게 중요한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자를 그만둔 마당에 또 기자를 1년 반 동안 했고 느꼈던 점, 기자를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나간 간에 사고 동기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느낀 정리한 기자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에는 기자는 소문을 확인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조국 아저씨가 인기가 많잖아요. 어떤 소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들을 우리가 아무리 궁금하다 해도 다 생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어떤 사회에 있는 소문들을 확인해 주는 게 거의 기자의 본질적인 임무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자가 무슨 일을 하니라고 저한테 한마디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만약에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결과물만 보고 그걸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가든 그 업의 본질 같은 게 다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한마디가 제 생각에는 그 직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도와 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알기 정말 어렵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좋든 안 좋든 이슈의 중심과 늘 함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오늘 가장 큰 핵심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조국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자가. 예를 들면 오늘 호날두가 와서 노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기자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까야 되고 왜 그런지 분석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슈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늘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일이라도 내 이슈는 아니거든요. 남의 이슈예요. 사회의 이슈예요. 근데 그 이슈에 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됩니다. 기자의 사생활이. 기자는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 있어야 될 직업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론을 만들고 따라가고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진짜 예를 들면 최근에 구혜선이랑 안재현이랑 이혼한 거 아시죠? 네. 좀 이렇게 이슈였는데 이게 처음에 여론이 어땠어요? 처음에 여론이 누가 욕을 먹었어요? 안재현 치면 욕을 먹었죠. 그게 하나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여론이 어떤 기자나 언론사가 쓴 안재현의 입장에서 쓴 뭐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론이 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죠. 그리고 여론이 안 중요하냐? 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정치인이나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이 거의 전부예요.
레퓨테이션이 곧 자기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을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홍보의 역할이고 기업인들은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옳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내가 여론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어느 정도의 그냥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은 기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되는 법을 드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당장 기자 시험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26살, 여자분들은 24살, 25살 됐을 때 선택의 기로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번쯤은 기자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돼서 기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 통과하면 돼요. 깔끔해요. 시험이랑 면접 통과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은 뭘 보냐면 상식 시험 봐요. 상식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서열 1위에서 5위를 적으시오. 1위가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예. 직급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그 다음 뭐겠어요? 국무총리,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헌법 면접을 봐요. 면접은 실무, 토론, 심층, 합숙 이렇게 나뉘는데 합숙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면접을 다양하게 여러 라운드로 보냐면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언론사에서는 기자를 뽑을 때 이거를 이틀 만에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인텐시브하게 압축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토론도 하고 갑자기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까 교보문고 가서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사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발력도 보고. 근데 매년 기자가 되는 수가 60명에서 100명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은 보통 그거에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뽑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고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 대학생 설명이고 기자에 대한 설명이고 여러분들께 사실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범찬 기자는 왜 나름 재밌어 보이고 의미도 있고 자기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이 기자에서 대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과장이 됐을까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도 궁금했거든요. 한번 대답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왜 그만뒀을 것 같아? 저였으면 점점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하죠. 좋아했던 일이 오히려 싫어질 수도 있다. 싫어. 오케이. 맞는 말. 친구. 이름 뭐죠? 준영인가? 기자는 힘이 떨어져서. 흥미가 떨어져서. 맞아요. 그만큼 기대해서 실망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옆에 학생.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남의 일을 관심을 가지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핵심이 나한테 안 맞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는 학생이에요. 딱히 답을 정답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제일 뭐 핵심은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직업을 하면서 자기가 안 맞는 성향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부분이 좀 컸으면 막상 그걸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으면은 좋지만 극복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적이 기자님 TV에 나오는 게 목적이고 뉴스에서 기자님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맞아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TV에 나오긴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지. 그럴 수 있고. 월급이 적어. 월급이 적어. 오마이갓.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월급이 뭐 엄청 적은 건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이유가 다 맞아요. 다 맞아. 그 핵심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도 있고 극복해 보려는데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어떻게 설명을 다 하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어떤 선택은.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때 들었던 질문 같은 게 뭐였냐면 나는 왜 매일 불만족스러울까?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TV에 나오는 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의 부담을 견디고 있을까? 이런 뭔가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러니까 미래는 보일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사그라든 질문이 아니라 나날이 커지는 질문이었어요. 선배가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어디냐면 602호. 여기가 어디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 앞이에요. 우병우 아시죠? 네,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이었어요. 사실 카톡이 오고요, 선배가. 괜찮아. 지금 우병우 주소 보냈으니까 여기로 가라. 그리고 가서 뻗치고 있어라. 라고 했어요. 뻗치기가 거의 어찌 말하면 기자 안에서는 다 쓰는 말인데 그냥 진짜 거기서 그냥 무한 대기 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나는 내 성향상 남의 집 앞에 뻗치고 있는 게 싫어. 나 같은데 싫을 것 같아. 나 기본적으로 남이 싫은 건 나도 싫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뭐 국민의 알 권리 하더라도 나는 남의 집 앞에 있는 게 싫어.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기자인 걸 알았어. 그렇다고 한들 갑자기 이 사람이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혹은 내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요? 아니면 놀라서 뭐야? 이러고 들어갈까요? 상식적으로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이틀 기자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 0.01%의 가능성을 붙들고 이거에서 하루에 6시간을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이 일의 본질인가? 기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시간이 그러면 안 중요한가? 내가 남의 이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이 사람이 집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게 내 일의 본질이라면 나는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써있냐면 강력팀 3사팀이에요. 여기는 서초경찰서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특히 사회부 경찰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말로 돈다는 마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와리 돈다 그래요. 그러면은 경찰서 하나하나 팀에 가서 안녕하세요,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서 형사님 잘 계셨어요? 뭐 그렇지도 않은데 건덕지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일인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혹은 뭐 비리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없잖아요. 대놓고 어떤 사건이 있냐요? 근데 어떤 항상 그런 사회적 이슈를 캐내야 되는 입장. 이거는 제 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수감이 됐어요. 서울구치소에. 그리고 저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뻗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는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박근혜의 변호사예요. 무슨 변호사인데 이름도 까먹었네. 그 변호사가 나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가 기자들이. 근데 제가 그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벤츠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가 나오는 걸 저 뒤에서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기사를 만들고 나가려면 내가 저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돼요. 기자라는 그 경쟁 안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몸으로 막았어요. 이렇게 일단.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방에 나도 생명 그 본능이 있으니까 뺐죠. 근데 발을 못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내 발로 싹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못했고 근데 또 발이 뭐 아파도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선배한테 그때 처음으로 뭐랄까 칭찬받았나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겹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을 때 항상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나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워렌 버핏급의 투자자인데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린 그 결정에는 책임을 아무도 못 지고 결국 내가 져요. 내가 기자 되기를 선택했던 그 결정은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찬사도 내가 받았지만 거기서 오는 수많은 고뇌와 그런 것도 결국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꽤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미 길을 왔는데 이게 내가 꿈꾸던 성공이었을까? 그렇다면 나한테 성공이 뭘까? 그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성공이 뭐지? 나한테는 뭐가 중요하지? 나한테는 지금 명예가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기자는 명예직이고 나는 근데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돈 벌고 싶어. 그게 오히려 기자라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꼭 한국에서 일해야 될까? 한국 광화문에서 청계천 바로 앞에 있는 사옥에서 일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좋기도 해. 근데 나는 어떤 그 환경이 내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 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가족, 한국에 있으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친구와 가족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내가 더 가까운 가족과 더 많은 시간과 그들을 더 알아가는 게 그것 또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소란과 안정, 너무 오랫동안 소란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슈 중심에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남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이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퇴사라는 되게 나름 큰 결정을 하게 됐던 거고, 타인의 인생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아주 강렬한 유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진로를 탐색한다고 했을 때 보는 많은 롤모델들이 사실은 다 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타인의 결과만을 봐요. 보통 그 사람들의 인생 영화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고 싶은 거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큰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성공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왜 일로 왔냐면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정해봤을 때 난 뭘까 생각해봤을 때 그 인류 전체 사회에서 봤을 때 나는 중국 이민자 2세 경영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다운 어떤 규정이고 나답다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나의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성공을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지. 첫 번째는 너무 진지해지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도 하고 중국 그 로컬 학교만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개쩌는데. 난 개쩌니까 난 개쩔어져야 되는데. 아주 솔직한 뭐랄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꼭 내가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은 성공하면 운이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꼭 이 삶이 성공이고 저 삶이 실패다 아니거든요. 결국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뻔한 말인데 진짜 인생의 진리는 다 클리셰에 있대요. 뻔한 말에 다 인생의 진리가 있대요. 저는 29살까지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살 작년에 한 1년 동안 쉬면서 책만 읽었어요. 그런데 책이 뭐가 좋냐면 책을 하나 읽으면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흥미가 뭔지도 보이고 뭐가 중요한지 정립이 돼요. 생각이 정립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책을 쓴 저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책을 읽으세요. 세 번째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려운 것에 눈을 감기에 두려운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운 것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부담감이 있다고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더 자세히 고민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리어 80%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발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에 대한 기준을 너무 좁히지 마시고 넓게 보고
다양한 만남과 우연을 적극적으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길게 보고. 여러분이 당장 뭘 했으면 좋겠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갖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모두가 다 뭐랄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극소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자기의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물음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 그럼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훌륭한 사람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자기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훌륭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냐면 매일마다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운동을 하면 근육질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매일 달리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주가가 되면 사람 먹겠지만 반대로 매일 술을 마시면 애주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는 결국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좀 정하고 대략적이라도 그리고 그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반복하면 즉 습관을 만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냐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가실 분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질문은 있으시면 해보실게요. 기현이 질문하세요. 너로 정했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해 보시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말고 저는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유럽도 살아보고 싶고 일본도 살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흥미가 훨씬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중국에 살아서 그런지. 질문하세요. 약간 제 시간이 갑자기 언론 비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 그런 게 괜찮은 거지. 가짜 기사 일단 제가 알기로 정식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가짜 기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바로. 그런데 언론 플레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쓸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기자가 일단 뭘 갖고 왔을 때 처음부터 내부 안에서 검증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근거 있냐? 그 다음에 그것이 한 번 더 올라가죠. 마지막에 그게 나올 때까지 수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터무니없는 말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뭐라도 있어야 돼요. 녹취라도 있어야 되고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팩트를 갖고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녹일 것인가는 다른 얘기죠. 또는 그거를 언제 그거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스킬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한번 받고 끝낼게요. 그러면. 저희 뒤에 앉으신 학생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저는 일단 아버지 의사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어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거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너무 기대를 많이 갖추지 않고 기대를 낮추면서 하루하루를 충분하게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게 일단 제 목표예요. 그 기대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큰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